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더십에 관해 아주 유명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늑대 무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사진,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셨죠? 정말 유명하잖아요. 눈 덮인 설원을 늑대무리가 길게 줄지어 걸어가는 모습. 맨 앞에는 가장 늙고 약한 늑대 3마리가 서서 전체 무리의 속도를 조절하고 그 뒤를 젊고 힘센 늑대들이 따르죠. 그리고 저 맨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며 무리 전체를 책임지는 게 바로 우두머리, 알파 늑대라는 이 이야기. 와, 정말 강력한 리더십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정작 리더는 가장 위험한 맨 뒤에서 묵묵히 모두를 책임지는 모습이라니.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큰 감명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토록 널리 퍼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완전히 잘못 알려진 정보예요. 실제 늑대무리가 이봉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던 것과 거의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이 오해는 2017년 BBC 다큐멘터리에 나온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게 원근감 때문에 생긴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던 거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가장 힘세고 젊은 늑대들이 맨 앞에서 눈을 헤치며 길을 엽니다. 그리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새끼와 어미들이 그 뒤를 안전하게 따르고요. 그럼 늙고 약한 늑대들은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맨 뒤에서 무리를 힘겹게 따라갑니다. 여기서 단양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늙은 늑대들이 선두에 서는 게 아니라면 그럼 그냥 무리의 이동 속도만 늦추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 늙은 늑대들은 무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왜 같이 있는 걸까요? 자, 늑대들의 사냥 방식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직적인 협업 플레이거든요. 젊고 강한 늑대들이 엄청난 속도로 먹잇감을 추격해서 포위하고요. 그럼 가장 힘센 늑대가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물론 우두머리의 전략적인 지휘 아래서 착착 진행되죠. 각자의 역할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치열한 사냥의 현장에는 늙은 늑대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동굴에 남아 있습니다. 무리의 미래인 새끼 늑대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늙은 늑대들이 무리의 맨 뒤에 서는 진짜 이유, 이건 단순히 뒤처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희생의 역할을 자초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다른 포식자가 무리의 뒤를 공격해 온다면 이 늙은 늑대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첫 번째 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젊은 세대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젊은 세대의 생존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자신을 희생하는 이 패턴, 어쩐지 낯설지가 않죠? 사실 이런 행동은 늑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역사 속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거든요. 초기 인류의 화석을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이가 다 빠지거나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꽤 오랫동안 살아남은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었을 상태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당시에 사회적 돌봄이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왜 건강한 구성원들이 늙고 병든 이들을 돌봤을까요? 네, 바로 늙은 늑대들과 똑같습니다. 사냥을 나간 동안 이들이 동굴에 남아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보호 본능은 심지어 우리의 잠자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성장에 꼭 필요한 서파 수면 덕분에 한 번 잠들면 세상 모르고 깊이 자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은 왜 이렇게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에서 깨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서 잠이 얕아졌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화가 우리에게 선물한 아주 놀라운 기능이라는 거죠. 바로 주변의 위험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해서 깊이 잠든 아이들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생물학적 경보 시스템인 셈입니다. 마치 늙은 늑대가 무리의 뒤를 지키는 것처럼요.
아마 늙은 늑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자신의 목숨이라는 가장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무리의 미래, 즉 어린 세대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 강렬한 의무감. 이건 그냥 본능을 넘어서 종족의 생존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숭고한 선택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목적이죠. 생각해보세요. 젊은 늑대들은 사냥의 효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늙은 늑대를 무리에 포함시킵니다. 늙은 늑대는 자신의 안위보다 무리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종족의 번식이라는 모두가 공유하는 절대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명확할 때 개인의 효율성을 포기하는 절제는 더 이상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이 이끄는 절제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군인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고객이나 회사의 자산을 지키려고 자신의 안전은 뒤로 한 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의 모습, 이게 다 바로 그런 거죠. 이처럼 강력하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절제와 헌신을 이끌어내는 조직의 목적, 우리는 이걸 경영학에서 사명, 즉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조직의 존재의 이유 그 자체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 여러분의 팀이 개인의 편안함이나 단기적인 효율성을 넘어서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참고 희생하게 만드는 공동의 목적, 즉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